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시장이 현재 상승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지금 1% 안팎의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또 상승 종목의 개수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시장은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나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내 계좌 수익률만 본다면 어제 하락한 만큼 다 복구가 되지도 않았고 만회가 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체감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좀 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분간은 좀 하락 저점을 기다리게 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장 될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결 방법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리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 원정대가 찾아갈 예정이었던 시크릿 강연회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거나 샵 0082번으로 온라인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부터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 또 미국 시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 점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장이 어려워요. 그죠?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오늘 밤에 미 증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흐름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오늘 지금 반등 나오는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전일 그리고 그저께 이렇게 조정 나왔던 부분들이 미 증시 좀 선반영했던 부분이고 옵션 만기까지 우리나라는 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장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요.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상승 추세적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이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좀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4,5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을 지금 저점으로 삼아서 조정을 받았는데 21선을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21선 위에서 쭉 이렇게 한 달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을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시가 하락 출발하면서 조정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지 형태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일단 반등 흐름이 잡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분봉적인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단기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좀 하향으로 만들어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일단 트렌드상 하단 자리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반등하는 흐름이 좀 잡혀준다. 그리고 21선 부근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또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저께 저점 구간, 그러니까 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저는 이제 고점권에서 나오는 꼬리가 길게 달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는
다음 날 시가가 조금 올라서 강하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역시나 오늘이 좀 중요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밤이 뭐 지지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도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돌파한 자리에서 지금 저점을 잡아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고 저점 구간을 좀 지켜주는 흐름에서의 뭐 단봉의 조정이다라고 하면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와 좀 흡사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5월 달에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깨고 내려온 이후 21선 저항을 받고 지금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락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시점에서의 저점 구간을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를 보더라도 흡사한 흐름입니다. 이 고점 트렌드 라인 그리고 저점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을 때 이 하락 트렌드 저점 구간을 이탈시켰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대 상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 거고요. 그러지 못한다 하면 일단 적정한 요번에 이제 저항을 지지를 받았던 한 3,200포인트 요 구간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3,200포인트 그리고 21선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점을 쳐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 계속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일단은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반등 시점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두시고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1선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이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요즘처럼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이 나타나는 게 또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지금 누군가한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새로 세워보고 싶다면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이주연 의원님 방 굉장히 소통이 활발하거든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이 시간에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겠습니다. 풍국주정 첫 번째 종목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가가 23,617원이고요. 비중이 25%입니다. 물타기 했더니 비중은 늘고 계속 떨어지는 중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꼭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지금 매수가보다 많이 하락했거든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왔어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인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도와주시죠. 네. 풍국주정 뭐 지지 받을 수 있는 가격대니까 꼬리를 달고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시장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위치인데 요거 지금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관련주로 좀 엮여 있죠. 최고 순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잘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하락 트렌드를 딱 만들어 놓고 이 트렌드를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돌파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 흐름 안에서의 지금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저점 자리 그러니까 17,000원 부근이 어떻게 보면 앞서서 이제 한 차례 저항 자리를 돌파하고 만들어줬던 지지라인 부근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되돌림이 나오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신 비중이 25%시라면 사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딱히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23,600원이시면 사실 수소라든지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 관점을 조금 크게 그리고 길게 보시고 좀 가져가셔야 되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600원이면 지금 대략 한 30%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25%, 26% 정도 되네요. 일단 여기서 되돌림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요. 28,600원이 이 종목이 그래도 한 3월 달부터 올해 들어서 지지를 해줬던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18,600원 정도 요 구간을 돌파해주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세가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고 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쓰고 좀 강하게 올라와 준다. 그렇다면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아직 뭐 이 테마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테마다라고 이야기 드리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풍국주정 같은 게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연료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에서 되돌리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시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풍국주정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미노로직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130원에 비중 26%입니다. 지금 매수가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역시 아주 살짝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7% 넘게 상승폭이 나오면서 이제 좀 안심을 해도 되는 건가? 좀 알쏭달쏭한 구간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천연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에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천연에서 이제 얻기에는 굉장히 뭐 그 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어져 왔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성공을 해서 공장도 이제 증설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기대감에 이제 좀 한 차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큰 하락 추세 벗겨내고 지금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저항이 2016년 때도 저항이었고 2001년 때 이때도 이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썩 좋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지금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쓰고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일단 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고 추세 저항 그러니까 최근 이제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이 저항 구간을 벗겨내는 흐름이 나와주고 제 생각에 한 3,200원 정도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한 차례 더 시세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격대가 제 생각엔 뭐 3,550원에서 3,60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일단 비중이 26%는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한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서 내려온다. 그런 흐름이 잡힌다고 했을 때 한 3,000원대에서 추가로 다시 판 만큼 매수를 해보는 관점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미노로직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81,3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00%예요.
비중 100%시고요. 자, 이 네. 종목이 종목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도 81,300원이고 비중도 100%여서 정말 대한민국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과 유형이 아닐까 싶어요. 위원님이 상담 네. 바로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1,300원. 네. 요번에 그 상승하는 흐름이 쭉 나와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한 7월 말인가 중순경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좀 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분할로 매수하신, 근데 삼성전자 비중이 어떻게 100%세요, 선생님? 돈 좀 있는 거를 네네. 그냥 삼성전자에다 다 넣어둔 거예요. 당연히 길게 보셨겠죠? 그렇죠. 장기적으로요. 그럼 선생님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제 생각에는 뭐 한 2, 3년 정도 보유를 하신다면요. 네. 한 1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지금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그냥 다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신다고요? 네네네네. 비중이 100%신데 아직 그 돈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현금 여력이 조금 더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위치가 사실 오늘 같은 자리, 어제 같은 자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시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추세적인 라인을 이렇게 좀 그어봤을 때 네. 추세 하단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고요. 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이렇게 저항 자리를 돌파했던 구간들, 뭐 이런 위치에서 지금 저점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삼성전자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내릴 네. 때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싸게 사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네. 이제 뭐 내리는 시점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좀 내려박는 시점이 나왔을 때가 네. 좋은 종목들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천천히 이렇게 눌리는 그런 흐름들 나올 때보다는 아싸리 아래로 확 밀리면서 시장도 네. 급락이 나오고 이런 시점에 분할로 네. 조금씩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선생님이 네.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SK 뭐 하이닉스도 사실 저점 자리고 삼성전자도 저는 저점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네. 저점 네.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네. 선생님이 긴 관점에서 그리고 싸게 사는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번 더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을 한 4% 주거든요, 선생님. 네. 네네.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자를 네. 좀 더 많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좀 긴 관점으로 보시고 네. 뭐 한 2년, 길게는 뭐 3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네. 그 기간 동안에 배당도 이렇게 꾸준하게 은행 시중 금리보다는 좋게 받으실 거고 그리고 네. 그때 좀 시간 지나서 흘러가서 보시면 아마 네. 주가가 한 10만 원 넘어가서 한 12만 원 정도 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네. 네. 긴 관점으로 그렇게 투자의 마인드로 내릴 때마다 나는 삼성전자를 조금씩 모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선생님이 지금 추가 매수 노리시잖아요. 예, 지금 제가 어제 살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어제 네. 안 샀거든요. 네, 그럼 오늘 살려고 네. 하시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또 사고 내일 만약에 딱 봤는데 네. 선생님이 오늘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밀려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네. 그때 또 조금 사시고 네. 또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 더 사시고 이렇게 나눠서 사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워낙 어제까지 하락의 폭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은 그래도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니까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비중 100%는 조금씩 분할 매수 해가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AMT. SAMT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5,900원에 10%요. 5,900원에 10% 비중입니다. 이 SAMT가 지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급등 나오고 분할로 해갖고 3% 해고 저번 주에 매수를 했는데 네. 그 삼성전자 뭐 반도체 그 독점을 했다 해가지고 모아갔거든요. 네네. 원래 20%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10%밖에 안 들어가고 지금 어제하고 보니까 빠져가고 아직 10%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20% 매수를 하셨는데 10%는 그러면 수익 실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20%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10%밖에 못 들어가고. 10%밖에 못 들어가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좀 손실이 나신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뭐 기업 가치 보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 같이 보고 산 거죠. 기업 가치 보고 사셨다고요? 예. 이거 뭐 장기 투자하시려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배당이 12월 달까지 해갖고 배당까지 보고 살려고 했는데. 아, 근데 왜 이래 비싸게 사셨을까? 회사는 분명히 좋은 회사 맞거든요. 예. 보면 뭐 매출이 뭐 조 단위로 나오는 회사에다가 그동안에 네.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밑에 있을 때는 예전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막 저도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 드렸고 예전에는 배당도 엄청나게 많이 줬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배당 성량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예전에는 이게 재작년이었나? 6%씩 막 이렇게 배당을 줬었거든요. 예. 한동안 저 밑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 선생님 이거 목표가 얼마로 잡고 길게 보실 생각이신 거예요? 목표가는 그게 뭐 정해진 건 아직까지 없지만은 뭐 해가지고 연말까지 하고 배당까지 보고 한 10% 정도 더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는 일단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조정이 좀 더 나오면 그때 사시는 걸로 좀 하시고요. 예. 요게 이제 반도체 유통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회사인데, 예. 뭐 패키징 관련된 뭐 그런 기술까지 이제 쭉 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요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1분기가 이제 뭐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4분기까지 요 후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예. 그렇게 따졌을 때는 아직도 업사이드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조정이 딱 나온 게 보면 반도체 관련 섹터가 확 무너지면서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쪽 섹터가 뭐 더 이상 안 빠지거나 예. 아니면 반등이 조금 나와주거나 하는 흐름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줄 때 SAMT가 저는 좀 올라가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추가 매수하시는 시점은 제 생각에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어차피 길게 보실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 추가 매수하는 구간은 4,5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10% 3% 나눠 사셨잖아요. 처음에. 예. 그런 것처럼 그때 10% 살 때도 그렇게 나눠서 사시고요. 4,500원부터. 예.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은 저는 이제 이거 당연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사신 줄 알았더니만 좀 길게 보시네요. 자, 일단 요 상한가 한번 치고 나서 분봉을 보시면 요 하락 트렌드로 쭉 내려오잖아요. 예. 요게 지금 제 생각에는 뭐 한 5,150원짜리에서 저점을 잡아줄 것 같아요.
예. 오늘 만약에 지금 차트 보면 십자가 형태로 장마감을 할 때 마무리되면 예, 도지형으로 나오면. 예, 도지형으로 마치면 요게 내일 아침에 시가 상승 출발해 줄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하나 터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8% 정도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선생님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생님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 요거가 만약에 내일 시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 5,500원을 넘어서는 시점이 나오면 눌리는 시점에 5,500원의 비중 10%를 태우고 다시 반등 나오는 시점에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길게 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 보면 여기서는 더 사지 마시고 예. 나중에 주가 눌리는 그런 위치가 또 한번 잡힐 거예요. 예, 그때 공략을 하시고요. 좀 싸게 잡아야 돼요. 싸게. 최대한 싸게 잡아야지 선생님 나중에 이익을 많이 보시는 거니까 거래가 아, 한번 예, 빵 알겠- 터지고 나면 횡보하거나 눌리거나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한 4,500원 정도, 4,600원 정도 요 밴드 때까지 한번 올 수 있어요. 만약에 장이 계속 예. 안 좋으면.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생각해서 10%는 딱 현금 들고 계시고 요거 일단 네. 나머지 10%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면 요대로 한번 그냥 가져가 보세요. 제 생각에는 한 8% 정도 반등 나왔다가 또 눌렸다가 그리고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요 구간에서 이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21선이 쭉 올라오면서 그거 이제 뭐 깼다가 올렸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싶어요. 예, 그 단타로 조정하면서 그 장기로 가도 되겠죠. 뭐 위에서 조금 올라오면 비중 조금 파르셨다가 예. 다시 이제 내려왔을 때 최대한 또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죠.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업종포가 77%고 이게 자체포가 7%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이게 보면 예. 이 반도체 관련 장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반도체 및 관련 장비로 해갖고 요 업종포들이 뭐 굉장히 고평가된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것보다 막 뭐 시가총액이 막 비싼 종목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작년 퍼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산했을 때는 앞으로 나올 퍼를 계산하더라도 지금 퍼는 제 생각에 한 7, 8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나오는 실적들. 2분기 네. 실적을 제가 안 봤는데 2분기 네. 실적이 컨센서스 추정치에 근사하게 뭐 200억이나 200억 넘게 나왔다. 그러면 제 생각에 한 그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아요. 다만 뭐 하반기, 4분기 들어가면 반도체 값이 뭐 5% 떨어진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고 그리고 거래가 한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어디까지 네. 빠질지는 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네. 우리가 책에서 보고 배운 대로 지지라인 부근이라든지 추세대 하단자리 내려오면 그때 분할로 한번 사보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죄송하지만 제가 네. 시작한 지 3월달부터 시작해갖고 뭐 책을 뭐 올라서 해도 뭐 어떤 책을 볼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책이 좋은지 뭐 그런 건 책을 보라 그러는데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그걸 공부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책을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시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주식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책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궁금한 내용은 그때그때 이주연 위원님께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간편하게 옆에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진화인 제약 진화인 제약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385원이고요. 네. 아, 그러고 비중은 100% 들어갔어요.
진화인제약 지금 뭐 알고 계시겠지만 관리 종목이고요. 또 오늘 하한가 지금 기록을 하면서 83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 또 예. 100%까지 되셔서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위원님 바로 상담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한가 들어가 버렸다, 그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제 생각에는 오늘 이게 한가가 안 풀리면, 일단 지금 동시호가에는 또 한가가 풀리는 모습이에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장난질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만약에 한가가 풀리면 예. 반등 나오는 시점에 선생님 손실을 조금 크게 보신다 하더라도 손절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관리 종목 끝까지 들고 계시다가 예. 상폐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근데 선생님,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들어오는 거는 그게 무슨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타 기관이나 외인들도 단타 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저는 많이 빠질 상폐 때도 종목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 거래 정지가 돼 있거나 지금 한 그런 종목들 꽤나 있거든요. 예. 그걸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상폐되기 전에 기관이나 외인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아마 그때도 막 사고 팔고 했던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 기업적인 부분을 지금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상폐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예. 이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한가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일단 보시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는 어떻게 손실폭을 최대한 좀 줄여서 그냥 탈출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 같았으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그냥 다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30%든 40%든 그냥 다른 종목으로 복구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동시호가에 지금 플러스 3%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 하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위원님. 근데 네. 지금 아까 전에 호가창 보신 게 다른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화인제약은 하한가 안 풀렸어요. 한가 안 풀렸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 보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일단 내일 아마 마이너스 한 15% 정도 갭이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서라도 제 생각에는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극적으로 뭐 반등하거나 또 뭐 이런 그럴 상황은 아닌가 보죠. 점하러 안 가게 되면 내일 그냥 점하러 가게 되면 뭐 아침부터 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매매도 못 하실 거고 한데 뭐 예. 장중에 한가가 풀린다든지 하면 반등이 한번 나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하한가를 맞으면 마이너스 30%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한 45% 됐을 때 반등 정도 한번 주는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내일 하한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침에 예. 반등이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100%가 내가 딱 그날 고점에 최소한 손실을 줄여서 다 팔아야지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와주는 시점이 나오면 분할로 예.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해서 일단은 예. 전체적으로 종목에서 탈출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반기 실적 나왔는가요? 진화인제요? 실적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실적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나왔을 건데 예. 지금 제가 이 종목 실적을 뭐 안 보던 종목이라 갖고 예.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게 자본 잠식 관리 종목으로 자본 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 종목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반기 검토에서 감사 의견 부적정이 떴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감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자본 잠식을 탈피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더 크게 손실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한번 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네, 시청자님 정말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일단은 분할로 좀 탈출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드렸는데 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셔서요.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지금 힘든 시장 같이 좀 견뎌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고민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좀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0.64% 상승하면서 3,163.27포인트로 오늘 거의 19거래일 만에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봉상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음봉이었습니다. 특히 9시 25분경에 3,124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저점을 찍고요. 지금 오전장부터 계속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고점은 또 3,175포인트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역시나 매도를 하고 있죠. 2,624억 원이고 매도 물량은 어제와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기관이 반면에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4,37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개인들은 1,568억 원을 오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0.13% 지금 하락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변동이 좀 보합권에서 있는데요. 지금은 74,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3%대 이상으로 장중에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2.46% 상승하면서 10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58% 오늘도 상승해주고 43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하락합니다. 1.78% 하락하면서 99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2.46% 상승한 145,500원이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나머지 종목들도 대체로 이제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0.22%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 0.58%, 삼성 SDI가 0.13% 상승이고요. 현대차 보합권, 카카오뱅크가 오늘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1.02% 상승하면서 1,021.3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역시나 장 초반에 9시 25분경에 저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999포인트까지 1,000포인트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지금은 1,021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 주고요. 기관은 장중에 또 팔았다 샀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71억 원이고요. 기관이 326억 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2,092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지금 파란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3.70% 상승, 셀트리온 제약과 카카오게임즈, SK머티리얼즈 모두 1% 이상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지금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게 시총을 읽어드리면서도 지금 카카오뱅크가 갑자기 또 급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장중에 강했었던 카카오뱅크는 또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장중 대응이 그만큼 좀 중요한 오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의 변동성도 큰데 또 장중의 변동성까지 크니까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쉽지 않은 장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장 일단 그래도 반등이 나와줘서 네.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좋고 아까 삼성전자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는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종목이 같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단은
손실폭을 좀 최대한 줄이시는 관점 내에서 손절이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하락 트렌드로 계속 만들어서 빠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좀 만들어 두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제 생각에는 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돌파를 해준다 하면 여기서 뭐 9월달, 10월달 뭐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9월에 10월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금리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상승 트렌드로 상승의 사이클로 보고 저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의 뭐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난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며칠 시장이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니까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미국 시장이 좋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계속 간다. 이런 보장도 없습니다. 2017년도가 끝나고 나서 2018년도 들었을 때 우리나라 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동안 미국 시장은 견조했어요. 그러다가 11월인가 12월 달 들어서 한 차례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그때는 또 우리나라 장은 또 함께 조정을 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디커플링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고 리스크 관리하신다 생각하시고요. 반등 나올 때는 신고가 돌파하는 시점이 오더라도 그때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이제는 수비적인 자세, 그러니까 잃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상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상시 좀 챙기자라면서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오늘 유튜브에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가지고 오늘 첫 반등인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첫 반등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관망하더라도 이번 주에 추가 매수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하락장에는 또 추가 매수 하기가 더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상승할 때 신규로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은데 신규 매수, 추가 매수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샀어야 됐는데 오히려 하락할 때 샀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저께 이제 제가 급락이 나올 때 안 네. 사면 도대체 언제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내릴 때 사야 되고 쌀 때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급락하고 남들이 다 패닉에 빠져 있는 시점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게 해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내릴 때 사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추세대 하단 자리를 깨고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관점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목마다 좀 상이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어쨌든 관점은 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2200포인트 그리고 21선 저항을 받기까지는 아마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신규 매수 접근은 유효하지만 그래도 내릴 때 샀는 게 더 좋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런 전략들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들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죠.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살짝 내려갔습니다. 오늘 0.50% 상승한 3,158.93포인트에 맞췄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는 1% 넘게까지 상승을 해줬는데 마감 때는 0.99%로 마감이 됐습니다. 1,021.08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어제 상승한 만큼 내려갔습니다. 8원 30전 내려가서요. 1,168원 정도로 오늘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내일까지도 이런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 주목해 보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봐야겠죠. 보내주신 종목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산업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5,000원이고 비중이 25%입니다. 한동안 계속 상승하다가 이제는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도 아랫꼬리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산업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15,000원이시면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림산업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림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ETF가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건산업이 지금은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한 차례 좀 크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분명히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올 초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목 럼프라고 해가지고 그 원목을 이제 사고 파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원목 시장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당시에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목재 가격이 너무나 크게 오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를 않아요.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안 사겠다. 이렇게 되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재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죠. 그래서 목재 가격 하락함에 따라서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 한데 결국 어느 정도 안정은 찾겠지만 목재 가격이 예전처럼 완전히 싼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1분기 실적 92억이고 2분기 실적도 제가 알기로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추정치가 한 300억 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업사이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 제 생각에 평균 퍼 15 정도로 맞춰서 한 3만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월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 저항 자리를 막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권 돌파해내고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못해도 제 생각 한 2만 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잡으시고 조금 긴 관점으로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시점에서는 분할로 좀 매도한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산업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주연 위원님과 계속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보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 만큼 오늘 종목 고민도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또 채택이 안 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쉬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저희가 답장 보내드리는 링크 누르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해주신 이주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크릿 강연회 고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저희가 온라인 강연회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라이브 방송 꼭 들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